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롱블랙과 EP9이라는 두 개의 디지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타임앵커의 임미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이택한 부회장님께서 단톡방에 저희 롱블랙 노트를 많이 공유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저희 롱블랙을 소개하게 되고 저희 롱블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좀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잠깐 할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2명의 공동 창업자가 세웠는데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15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고 중앙일보 안에 신사업 팀장으로 3년을 일하다가 2021년에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타임앵커. 저희 타임앵커가 2개의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김종원 부대표님은 동아일보의 동아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리디북스라는 전자책 회사에서 리디셀렉트라는 구독 서비스를 만드시고 저와 같이 중앙일보에서 포린 멤버십 그리고 롱블랙하고 EP9까지 6개의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는 구독 서비스 전문가세요. 저희가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세운 미션은 이겁니다. 저희는 좋은 글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서 사회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다들 글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요즘 갈수록 좀 책을 안 읽게 되기도 하고 글 읽는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죠. 저희가 2021년 9월 28일에 롱블랙을 런칭을 했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책을 읽지 않는 지금을 만족스러워 할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나 책 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저희 회사는 동영상이 너무 좋은데요.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읽는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조화된 지식이 쏙쏙 들어가는 건 가장 좋은 건 글이고요. 여러분 글을 안 읽기 시작하면 점점 더 글을 못 읽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글을 읽는 습관을 차곡차곡 쌓은 분들과 안 쌓은 분들이 3년 뒤에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지금 매일 아침에 롱블랙을 읽으시는 이택환 부회장님이 3년 뒤에 얼마나 더 지적으로 변하실지 여러분 안 보셔도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3년 뒤에 나는 글 읽는 게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글이라면 머리 아프고 정말 못 읽겠다. 저희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롱블랙의 글들은 굉장히 읽기가 수월한 글들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2가지 서비스, EP9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런칭했어요. 1월에 런칭했는데요. 3가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좋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저는 진짜 저는 신문기자로 오래 일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글을 싫어한다는데 정말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땐 사람들이 글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에 좋은 글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라는 게 우리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깊이도 읽는데 술술 읽히는 글을 만들면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 알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2번째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는 싶은데 눈앞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내가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눈앞에 드라마가 있거나 만화가 있으면 사람이 드라마를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너무 지금 스마트폰 안에 유혹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헬스장을 가기 싫지만 코치가 오늘 운동하기로 하셨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그냥 돈 날아갑니다. 라고 하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하나 꼭 읽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안 읽으면 이 글은 다시 못 읽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읽을까 안 읽을까? 라고 실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2가지가 결합된 서비스라면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낼까? 저희의 질문은 그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편 평균 9,000자 분량의 긴 글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신문 지면 3개 면을 꽉 채우는 긴 글입니다. 이걸 발행하는데요. 단 24시간만 읽을 수 있으세요. 저희 월요 4,900원인데요.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낸 분들도 오늘 안 읽으면 그날의 글은 읽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그중에 한 분이 부회장님이시고요. 여기 다른 구독자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없나요? 예,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이런 키워드로 계시는 분들은 정말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감각적인 브랜드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많은 분들이 이미 롱블랙을 통해서 매일 성장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고객들이 이렇게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자랑스러운 거. 저희 멤버십 회원들은요. 월 평균 16번을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26번을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틀에 한 번 들어가는 서비스 어떤 거 있으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 정도잖아요. 저희 롱블랙을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롱블랙을 쓰시고요. 다른 지식 구독 서비스 평균 방문 횟수는 사실은 1, 2회에 그칩니다. 저희가 8배 이상의 방문 횟수를 기록한다는 게 저희 굉장히 큰 자랑이에요. 저희 2년 반 동안요. 저희 800개 지금 사실 넘었어요. 800개가 넘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만족도 지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역량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저희 팀이 발견한 굉장히 커다란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콘텐츠 서비스는 콘텐츠가 좋으면 되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냐면요. 카페는 커피만 맛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카페를 이런 데 차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마치 이런 강연장 같이 생긴 곳에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여기 테이블도 있긴 있어. 커피를 나왔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런 카페에 다시 오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트로트 음악이 나오고 있어.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그러면 그 카페에 가나요? 카페에 갔는데 사장이 띡띡거리고 너무 짜증을 내. 그러면 그 카페를 갔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콘텐츠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의 성공 요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롱블랙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는 단지 글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롱블랙을 찾아왔을 때 편하고 아름답고 트렌디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롱블랙을 만드는 사람과 롱블랙을 읽는 사람 사이에 친밀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옷을 팔건 커피를 팔건 다른 무엇을 팔더라도 반드시 그 요체가 되는 콘텐츠, 옷가게라면 옷이 콘텐츠겠죠. 카페라면 커피가 콘텐츠고 수족관이라면 물고기들이 콘텐츠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경험과 소통이 잘 따라 붙어야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24시간 구독제는 정말로 천재적인 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헬스장처럼 기분 좋은 강제성을 주고 있는 그것 말고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경험은 뭐냐면 저희 이름이 롱블랙인데 왜 롱블랙인지 혹시 아세요? 롱블랙이 원래 호주에서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롱블랙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메리카노랑 롱블랙이 사실 미세하게 좀 달라요. 에스프레소가 물이 조금 적고 샷을 넣는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원래부터 감각의 시대를 위한 미디어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롱블랙과 아메리카노의 차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이런 그 생각에서 롱블랙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커피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카페에 가서 스탬프 찍듯이 도장을 찍으면요. 10개를 모으면 놓친 노트를 한 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넣은 덕분에 저희가 팬덤을 모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 친정인데요.
저희 롱블랙의 구조를 굉장히 똑같이 베끼고 있고 리멤버라는 커다란 대형 이제 명화 맵인데요. 여기 콘텐츠도 저희 롱블랙의 콘텐츠 포맷을 거의 베끼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끼는 회사들이 절대로 더 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말 많은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수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의 소개 겸 자랑이었습니다. 저희가 감각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감각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롱블랙이 24시간 독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감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의 시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소개한 감각적인 브랜드와 사람들의 굉장히 일부예요. 이런 노트들이 800개가 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츠타야 서점을 만드신 일본의 마스다 모니아키 회장님 저희 인터뷰를 했고요. 여기 일본의 빔스죠. 그다음에 라파, 그다음에 유동용 이타미 준이죠. 자크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들의 뒷얘기, 특히 이 브랜드들이 어떤 감각이 남달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전하는 것이 롱블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왜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으면 이끄나요?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여기에 못을 더 잘 박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를 잘 시공하는 기술이 있으면 1위가 될까요? 물론 1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지식이 있으면 그럴까요? 저는 지식이 너무 상향평준화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대에는 기술과 지식이 굉장히 상향평준화돼서 누구나 기술을 쉽게 사올 수 있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 업계를 선도하시는 분들은 모두 감각이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생각했어요. 저는 중앙일보에서도 경제산업부 기자를 진짜 오래 했는데요. 2011년쯤에 이 단어를 떠올렸어. 그래서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사회학과에 갔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 볼 때 저희 모교에 찾아가서 교수님들께 제가 볼 때 지금의 비즈니스 필드를 이끄는 건 감각이고 그 감각은 개인의 어떤 자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생산활동 요소니까 감각 자본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 석사 과정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교수님들께서 너무 좋은 주제다. 그런데 석사 과정에 들어오려면 푸코와 하버마스를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자를 그만두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논문을 못 썼지만 10년 넘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의 이 감각의 시대에서 감각이 있다는 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서울대 사회학과의 임동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감각이 있다는 건 뭔지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감각이 있는 건 세 개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감지, 일종의 입력 감각이에요. 바깥에 자극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미세하게 알 수 있는 게 감각이에요. 예를 들면요, 커피를 마신다고 쳐볼까요? 커피를 딱 마셨어. 신맛이 너무 강한데? 그런데 탄맛이 좀 있는 걸 보니까 강배전을 했네? 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감지를 할 줄 아는 입력 감각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커피 많이 마시다 보면 내가 보니까 맛있는 커피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신맛과 탄맛, 고소한 맛 이 정도로 섞여 있는 커피가 가장 맛있고 원두는 여기 게 최고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감각이 좋겠죠. 이게 발견 감각이에요. 마지막 감각, 제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도 마셔보고 이것도 마셔보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이런 커피를 만들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커피야 라고 얘기하고 시장에 카페를 드디어 열어서 드셔보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한 감각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감각이 있다는 것은 감지도 잘하고 발견도 잘하고 제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비즈니스에서 감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감지만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제한은 못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감지만 잘해.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걸로 돈은 못 버는데 늘 까다로우신 거야. 아, 왜 맛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각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커피를 많이 안 마셔봤는데 맛있는 커피 만들 수 있을까요? 반드시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멋진 인테리어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멋진 인테리어를 재현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드시 가장 멋진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재밌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는 감각을 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커피를 잘 만들 수 없는 거야. 내가 김치찌개를 일단 좋아해야 김치찌개를 잘 만들 수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멋진 공간을 보는 걸 즐겨야지만 반드시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나는 이 분야가 아닌가라고 지금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감각적인 브랜드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의 차별화된 감각은 뭐고 어떻게 그걸 키우셨어요? 라고 해서 이분들이 답한 답들이 지금 롱블랙에 쌓여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롱블랙을 구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여 개의 노트를 모두 놓쳤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구독하셔서 지금이라도 매일매일 보시고 지난 노트는 10개 노트를 꼬박꼬박 스탬프를 찍으시면 한 개씩 보실 수 있으시고 그럼에도 꼭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조금만 더 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뾰족한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희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서 스토리를 듣고 차별성을 배우기 때문에 약간의 감을 차리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일단은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브랜드를 만드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감각의 시대에는요. 어제 미니진 기자회견 다 보셨죠? 어도어의 감각은 뭐예요? 어도어의 감각은 미니진의 감각이에요. 감각의 시대는 결국은 차별화된 감각을 지닌 개인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도어라는 법인이 감각이 있나요? 아니에요. 미니진이라는 압도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뉴진스를 길러냈기 때문에 방시혁이라는 거물하고 맞붙게 된 거잖아요. 감각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좀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약간 너무 또라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여론이 조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미니진의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저희 쪽에 예를 들면 장중량 전시를 통해서 20만 명을 동원하신 허재영 디렉터 저희랑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식업에서 이분을 모르면 진짜 뭐 예를 들면 몽탄이라든가 청기와타운, 카린지 같은 외식업 브랜드를 키워낸 바비정이라는 기획자세요. 이런 분들의 감각이 사실은 지금은 비즈니스를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 제가 권해드리기는 인테리어를 하시지만 반드시 패션, F&B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특히 리딩하는 기획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아주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뾰족해야 돼요. 뾰족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거는 다르다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롱블랙이 처음 나왔을 때 글을 아직 보기 전에도 사람들이 롱블랙이 나오자마자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24시간 지나면 못 본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구독자가 어디 있었어? 그렇잖아요. 왜 못 보게 하지? 짜증은 나는데 신기한 거야. 반드시 여기는 뭐지?
나는 그 궁금증을 내는 뾰족한 한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콘디토리 오븐을 만드시는데 이분은 이 까눌레만 만드세요. 이 회사가 까눌레랑 마들렌인가 두 가지만 만드세요. 왜 제과를 할 줄 알면 다양한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단팥빵, 크림빵, 까눌레 뭐 다양한 빵이 있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 파리바게뜨로 생각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뭐 저희가 LG생활건강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립세린. 이 프로젝트가 되게 독특했던 건 뭐냐면 LG생활건강에 화장품 브랜드가 16개나 돼요. 빌리프, 뭐 CMP, 글린트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 오휘후 뭐 이런 게들 있죠. LG생활건강이 무슨 신제품을 내놔도 시장에 화장품이 너무 많으니까 신제품을 내놔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래.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회사의 모든 브랜드가 하나의 신제품을 한꺼번에 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뾰족함이죠. 반드시 사람들이 이건 신기한데? 다른데라고 생각하는 한 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미션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철학이잖아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늘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건 우리 회사는 좋은 글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사회를 성장시킨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지금의 소비자들은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지갑을 잘 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파타고니아라든가 러쉬라든가 그런 지금 각광받는 브랜드들을 소비해 보신 적이 있을지 텐데요. 작은 브랜드건 큰 브랜드건 사람들은 누구나 진심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명받게 돼 있잖아요. 그 진심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진짜 멋짐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희진 씨가 어제 그거 했던 것도 그 진심을 좀 사람들이 느끼셔서 그렇게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나도 우리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멋진 브랜드로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what을 소개를 하려고 하세요. what이 뭐냐면 내가 만든 거, 내가 한 일. 예를 들면 여기 예쁜 카페를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내가 이 카페 인테리어 했어요.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이야기는 되지 않아요. 이야기는 반드시 어디서 출발하려면 후에서 출발하거든요. 후가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스토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화는 어떻게 시작해요? 옛날 옛적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옛날 옛적에 한 어린아이가 살았어요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카페에서 인테리어를 한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야기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필요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시려면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지? 저희 롱블랙의 노트는 주로 이렇게 시작해요. 한 소녀는 화가를 꿈꿨는데 인테리어 학과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쓰세요. 엄마가 어느 날 카페에 데리고 갔는데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카페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매달린 상들레를 보고 너무 놀랬대. 이렇게 멋진 걸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배웠대. 예를 들면 그게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반드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사람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Y가 아까 말씀드린 미션이에요. 그런데 소녀는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게 어떤 인테리어죠? 예를 들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대.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대. 아니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대. 그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 갈수록 글을 읽지 않고 그 글을 읽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께 어떤 글을 어떻게 전해드리면
글을 읽으면서 성장하실 수 있을까라고 저희는 늘 생각해요. 그게 제 미션인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롱블랙과 EP9에서 이 이야기가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로 핵심이에요. 이게 있는 브랜드만이 오래 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지금 MZ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된 거지. 잘 생각해 보시면 파타고니아 예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쁘거나 싸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우예요. 하우는 뭐냐면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너무 편하게 놀면서 뭔가를 성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 뭔가를 성취한다는 건 반드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분투, 이런 것이 다 있을 때 성취를 이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카페건 집이건 인테리어 하나를 열었을 때요, 내가 이거 할 때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생하게 담으셔야 돼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명 기사가 갑자기 안 와서 내가 그 조명을 들고 올라가서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2주를 쉬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렇게 했다. 그건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누구나 응원하고 싶어져.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커다란 브랜드, 커다란 회사를 만든 사람도 그렇지만 정말 작은 성취라도 프로젝트 하나 끝내는 데라도 이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이야기라는 걸 알기만 하면 돼요. 그게 블로그에서건 카톡에서건 전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멋있다. 저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저걸 해냈구나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응원하게 돼요. 그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그 브랜드에 응원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롱블랙의 스토리텔링을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그걸 이제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롱블랙에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광고 코너가 있어요. 그 광고 코너에 글을 한번 싣는데 드는 비용은 3천만 원이에요. 최근에 유한 킴벌리, 다음 달에 브롬턴 런던, 여기 3주 뒤에 LG전자가 저희 광고를 실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3천만 원짜리 글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딱 이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3천만 원짜리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1월에 나온 테크미디어 EP9 잠깐 홍보를 하자면 왜 감각의 미디어를 만들다가 EP9이라는 테크미디어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않고서는 감각을 발휘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롱블랙을 반드시 구독하시라고 권하되 여유가 있으시면 EP9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빨리 일부러 끝냈는데요. 40분까지 끝내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여기 회장님이신가? 예. 네. 저도 그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개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퇴사를 한 이유가 리바트로 저를 발령을 냈는데 그 리바트 울산에 가서 크루즈 인테리어를 하라고 저를 발령을 냈어요. 서울놈이 울산에 가서 크루즈 인테리어를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우리 강사님은 중앙일보를 나와서 지금 롱블랙을 만드신 어떤 계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대기업을 나와서 왜 창업했냐는 말을 사실 중앙일보는 대기업은 아니고 직원이 500명 정도면 대기업인가요? 그런가? 중소기업이죠. 그 기자 일만 했으면 아마 창업을 못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기자로 일할 때 늘 좀
뭐랄까 마음속에 갈증이 늘 있는 기자였어요. 저는 늘 좀 성장 욕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기자로 일할 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좀 질문이 들었냐면 내가 어느새부턴가 새롭게 배우는 게 없는 것 같고 작년에 내가 쓰던 기사랑 올해 내가 쓰는 기사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지라고 했을 때 우리 부장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난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커다란 이제 대형 기획을 하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형 기획의 주제가 미래 직업 리포트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주제였는데 그걸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래의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미래의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면 좋아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일보 이제 제가 고위 선배들 찾아가서 이런 걸 만들면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저한테 팀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신사업팀장이 돼서 포린이라는 신사업을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3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신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새롭고 너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뭐 2달 만에 4명이 퇴사하기도 하고 아주 서비스가 나올 때는 정말 잠을 한 일주일에 잠을 10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정말 자충우돌하면서 신사업을 3년을 키웠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행복했어. 제가 이렇게까지 괴로운데도 내가 행복하고 너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일을 지금은 너무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배우는 건 매일매일 너무 많아. 기자 생활을 했더니 새롭게 배우는 게 없는데 사업이라는 걸 내가 못하니까 맨날 뛰면서도 내가 작년에 나랑 올해 나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3년을 하다 보니까 포린이 많이 성장했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3년을 하면 사업이 뭔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자신감을 얻어서 같이 있던 친구들 7명하고 같이 차린 게 저희 타임앵커입니다. 이야기 설명이 되었나요? 설득이 되었나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회장님도 여기 운영진 분들이 질문이에요. 저희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기술, 지식, 감각 이 모든 것을 사실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그 대표님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기사 올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거하고 좀 유사한 어떤 내용에 좀 생각나시는 분의 어떤 일화, 뒷얘기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하는 이런 업하고 비슷한.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더 퍼스트 펭귄이라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제가 8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표님이 국문과인가? 하여튼 전공이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거기 직원이 근데 거기가 정말 큰 프로젝트들 정말 많이 한대요. 예를 들면 카페 진정성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지금 가장 비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직원 중에 인테리어를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카페 진정성 사장님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카페 진정성 대표님이 더 퍼스트 펭귄 대표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더 퍼스트 카페 진정성 대표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짜 오랫동안 들었대. 근데 그 대표님이 진짜 어렵게 사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자영업을 하는 어머니랑 같이 자라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자라신 분인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 카페를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카페 진정성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소개를 하는 글을 그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100페이지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인테리어 도안이 없었대. 도안이 없고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카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카페 진정성에 이제 김포 본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고객들이 만났을 때 어떤 표지판을 봐야 되는지, 왜 여기에 바리스타들의 눈높이가 낮아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왜 여기에 아이들이 넓게 뛰놀 수 있는 잔디밭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 정말 감각적인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세요. 이게 인테리어가 됐건 패션이 됐건 아니면 F&B가 됐건 정말 핵심은, 지금 사람들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정말 맛집을 가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소비하는지 아는 거야. 소비하는 건 이야기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들렌이 이만큼 맛있으면 됐지. 우리가 저기 3시간 가서 여기 마들렌을 왜 먹을까? 여기 이 마들렌 사장이 그때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걸 먹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이런 거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만드는 분들, 우리가 옷이라는 게요, 지금은 2만 원짜리 옷도 다 너무 예쁘잖아요. 옷이 예쁘고 튼튼해서 사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의 재킷은 정말 그 재킷이 45만 원, 이거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재킷에서 45만 원 주고 그 재킷을 살까요? 아니잖아요. 파타고니아는 이걸 만든 산악인이 진짜 찐이래.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기보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한 브랜드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알아보는 소비자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파타고니아를 사서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답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브랜딩은 진짜 별게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 제가 하나만 팁을 알려드리면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안 좋아해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요, 진짜 고생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나는 우리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했고 사실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라는 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미 좋은 브랜드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축복받으신 거야. 진짜요.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돼요. 우리 집은 정읍의 깡촌이었는데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내가 놀라고 하면 장난감을 못 사줘서 나무를 깎아서 뭘 줬다. 내가 그때 목공을 배웠다 라고 하면 사람들 눈물 팡 터지는 거야. 터져 안 터져? 터지잖아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이야기 요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봐요. 우리 아빠는, 나는 정읍에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장난감 사줄 돈이 없어서 나무 깎아서 장난감을 해줬다는 이야기랑요, 나는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랑 누구 더 응원하고 싶어요? 브랜딩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 모든 스토리에는 역경이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 백설공주가 마녀가 없는데 저는 공주고요, 지금까지 쭉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라고 하면 백설공주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역경이 있어야 돼요. 마녀가 독사가를 줘야지 백설공주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금수저인 분들도 희망은 있어요. 금수저인 분들은 내가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말하면 돼. 사실은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내가 저렇게 우리 아빠가 자산가면 나는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일을 한다? 그것도 막 실패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뭔지를 말하면 돼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건요, 내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협회 와서 공부하면서까지 뭘 배우고 싶은지, 뭘 잘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뭔지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고 그거를 전환하면 글 쓰는 솜씨가 아니에요. 글은 투박해도 상관없어. 그거를 솔직하게 전할수록 진짜 멋진 브랜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각이 넘쳐나는 멋진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